자, 반갑습니다. 신경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장에서는 메서드의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파트 1과 파트 2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10장에서는 9장에서 못 다루었던 메소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이제 초급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 뭐 이 장의 목표는 뭐 9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1 소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사용해봤던 출력 전용 매개 변수 무엇이었습니까? 떠올리시면 out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때는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갔었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 메소드, 뭐 다른 언어에서는 펑션, 함수, 서브루틴, 프로시저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맥락적으로 보면 일치한다라고 이미 9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메소드의 결과, 즉 리턴 값은 솔직히 대부분 하나면 거의 충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이 대부분에 속하지 않는, 즉 두 개 이상의 결과를 요구하는 특별한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덧셈이나 뺄셈을 구현한다면 우리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넘겨받아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반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눗셈을 내가 구현을 할 때는 제수와 피제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받고 결과는 목과 나머지 두 개로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여러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데 C샵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의 ref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구현하면 목과 나머지를 일단 한 번에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static divide, void divide가 선언부가 있고 매개 변수로 int a, b 두 개 받고 있고 나머지는 ref int 타입으로 뭡니까? 컨션트 그리고 리마인더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변수 값을 직접 참조하는 키워드죠. 그죠?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이 콘션트에다가는 a 나누기 b 하게 되면 나머지가 몫이 들어갈 거고, 리마인더 여기에는 a%b를 하면 나머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이드 메인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int a, b, c, d 이렇게 해서 a와 b에는 20과 30 그리고 divide 함수를 같은 클래스 내에 있으니까 main app.divide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a, b 해서 ref 해서 cd를 붙이니까 그 결과를 cd를 이렇게 찍어보면 이와 같이 20과 3이 넘어갔기 때문에 36에 18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되죠.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맞나요?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돼요?
그래 보면 자 스택입니다. 이거 전부 다 스택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수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맞나요? 예. 그리고 여기는 A, B, 그리고 여기에는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얼마? 20. 얘는 3. 얘는 0. 0. 요까지 실행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디바이드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디바이드가 쌓이겠죠. 근데 여기 가보니까 아하 요렇게 4개가 있어요. 역시. 그래서 이 A와 B는 pass by value, call by value에 의해서 값에 의한 복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28과 3이 되고 이거는 C와 컨션트와 리마인더 그죠? 이놈은 리마인더죠. 그죠? 이놈은 패스 바이 레퍼런스가 이루어져서 이 주소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출한 곳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각각 이 컨션트와 리마인더에다가 값을 대입을 하고 있으니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남은 이 값들을 중에서 이 2개를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니까 비로소 6과 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바로 REF, 즉 레퍼런스의 이제 약어인 REF, 패스 바이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수에 참조를 해서 그 값을 메서드에서 지정을 하면 2개의 반환값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REF를 이용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앞에 코드는 잘 동작합니다. A를 B로 나눈 뒤 나머지와 몫을 구해서 C와 D처럼 각각 저장을 하고 그죠? 메소드 호출이 끝난 후에도 C와 D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REF 키워드로 우리가 주소를 참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0에서 6과 2로 다시 덮어 써진 거죠. 그죠? 그래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REF만으로도 여러 개의 결과를 메소드에서 얻어 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 C샵은 상당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사용해 봤던 out 키워드를 이용한 출력 전용 매개 변수가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out 키워드 우리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하죠. 메소드의 선언부와 그리고 호출부의 REF 키워드 대신에 ou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다음은 앞에서 작성한 디바이드 메소드를 out 키워드를 이용해 수정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REF가 사라지고 out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2개는 출력 전용 매개 변수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 역시 똑같죠.
그리고 출력 전용 매개 변수 out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역시 동일한 타입으로 동일한 결과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웃 키워드를 레퍼런스 키워드 말고 RF 키워드 말고 아웃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자, 키워드만 바뀌었다 뿐이지 앞에 코드와 똑같지 않냐고요? 아, 당연히 맞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RF 키워드 대신에 out 키워드를 쓴 것밖에. 그런데 하지만 out에 그냥 출력 전용 매개 변수인 out에는 REF가 없는 세이프 장치가 있어요. 안전 장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REF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넘기는 경우에는 메소드가 해당 매개 변수의 결과를 저장하지 않아도 그냥 0이 되어 있잖아요. 참조가 0이 되어 있고 그 REF는 그냥 이 변수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그죠? 메소드 호출해서 이거 안 해도 REF는 컴파일러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웃 출력 매개 변수는 이와 달리 아웃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넘길 때는 아웃이라는 출력 매개 변수는 무조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가 해당 매개 변수의 결과를 저장하지 아니하면 컴파일러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out int quotient 라고 줬는데 출력 매개 변수인데 얘가 없어. 값을 저장하는 코드가 없어. 주석 처리됐죠. 그러니까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런타임 시, 즉 실행 시에 뜨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컴파일 타임일 때 컴파일 시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치자마자 컴파일 되면서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REF는 참조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값을 넣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웃 키워드는 이렇게 친절하게 에러를 잡아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컴파일 시에 에러가 뜨면 그거를 컴파일조차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째든지 잡아야 되죠. 그런데 런타임 시, 실행 시에 문제가 되는 에러는요, 정말 잡기가 힘들어요. 코드가 길면 길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즉 노하우, 이런 부분도 만나보고 저런 부분도 만나보고 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디서 만나봤는 애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 여튼 한편 메소드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초기화하지 않은 지역 변수를 메소드의 아웃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초기화하지 않은 지역 변수. 원래 지역 변수는 초기화가 원칙인데 메소드의 아웃 매개 변수로 넘길 수가 있어요. 초기화하지 않아도.
아울러 컴파일러가 호출당하는 메소드에서 그 지역 변수를 할당한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왜? 출력 매개 변수를 쓰면 무조건 얘는 값이 할당될 거라고, 할당이 안 되면 에러를 띄우듯이 할당될 거라고 생각을, 컴파일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은 지역 변수를 메소드에 인수 값으로 넣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컴파일러를 통해 결과를 할당하지 않는 버그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런타임에 발생하는 버그는 컴파일 타임에 발생하는 버그보다 훨씬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컴파일 에러는 일단 어느 곳에 문제가 뜨면 경고가 뜨든 아니면 컴파일 조절, 경고는 그래도 컴파일은 시켜주죠. 근데 세이프한 코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빨간색이 뜨는 거는 에러예요, 에러. 오류. 컴파일조차도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어느 곳에 문제가 있는지 컴파일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에 갖다 대면 뭐 때문에 에러가 났다라는 것도 알려줘요. 그런데 실행 시, 즉 런타임 시 버그는 어디서 터졌는지 몰라요. 처음은. 그렇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물론 프로그램이 몇 줄 안 되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우리가 런타임 예외로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파스 인트, 뭐 인트에 뭐 파스, 트라이 파스 뭐 이런 걸 쓰게 돼서 지원하지 않은 형식, 뭐 100A 이런 것들은 우리가 런타임 예외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런타임 버그는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머의 논리력, 즉 다시 말하면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자신만의 그동안 에러를 많이 만났다. 특히 런타임 오류를 많이 만나든 컴파일러 오류를 만나든 어떤 오류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이 잡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했던 값이 이건데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하나하나 디버깅으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변수의 변화 값을 따라가 보는 거죠. 아니면 뭐 변수나 객체나, 그죠? 등등 따라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노하우예요, 노하우. 프로그래머가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는지, 그죠? 그러한 노하우, 즉 논리력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같은 문제라면 당연히 컴파일러라는 이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이 훨씬 쉽겠죠. 컴파일조차도 시켜주지 않는다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에러 내용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보고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행 시에 에러가 나버리면, 코드가 좀 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니면 파일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요즘에 대다수가 그렇죠.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럴 때 컴파일러가 아니라 런타임 에러가 발생해 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큰
프로그램, 예를 들자면 게임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이든 뭐 PC 게임이든지 간에 하나 만들어서 바로 배포하지 않죠. 일단 자가 게임 개발 회사에서 스스로 테스트를 해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게임해보고 자기가 했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게임해보고 다 거기서 모든 직원들이 게임을 해보고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를 하죠. 그거는 사용자들을 일반 유저들,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거죠. 참여하면 그에 대한 보상, 뭐 돈을 줄 때도 있고 대다수 경품 같은 걸 많이 주죠. 뭐 일반 뭐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왜 시키겠어요? 그쵸? 런타임 예외를 어디서 발생하는지 세상에는 완벽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했죠. 그 런타임 예외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는 못 찾았는데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 테스트를 몇 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줘야, 릴리즈를 해줘야, 그때 돈을 받는 게임은 돈을 유료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버그가 발생을 하고 뭐 터지고 이러면 얼마나 그 게임의 이미지가 나빠지겠나요? 그 게임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바로 그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도 심한 거죠.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터를 계속 고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좀 됐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했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출시를 잡아가지고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죠. 또 무슨 개선 이거 왜 안 되냐 하면 리뷰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버그 수정해서 다시 재배포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예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출력 전용 매개 변수는 사실 메서드를 호출하기 전에 미리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호출할 때 매개 변수 목록 안에서 즉석으로 우리가 만들면 돼요. 자, 똑같은 코드죠. 그런데 A와 B는 당연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패스 바이 밸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사돼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언을 했지만 얘들은 우리가 출력 전용 매개 변수 out 사용함과 동시에 로컬 변수를 이렇게 생성을 여기에 타입이 들어왔죠. 여기도 타입이 들어왔고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타입 일치는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REF 키워드도 좋지만 내가 반드시 출력해야 될 코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안정장치가 있는 REF보다 out이라는 출력 전용 매개 변수를 사용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전하고 안전장치가 있고 그리고 코드도 이와 같이 아낄 수 있는 그죠? 이런 출력 전용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2절에서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자, 메소드 오버로딩 제가 앞장이 아니라 아무튼 이전 장들에서 제가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을 아마 한 2번 정도 정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뒤에서 또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메서드 오버로딩. 자,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과적하다.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뭐 이렇게 부담을 지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트럭 같은 운송수단에서 얘는 5톤이야. 심을 수 있는 무게가. 근데 5톤을 초과해버린다. 그럼 그걸 과적 차량으로 인식을 하고 도로를 지나가면 그 카메라에 찍히죠. 아니면 경찰차들이 과적 차량 단속한다고. 그런데 운전자들은 최대한 안 걸리고 한 번에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인건비도 아끼려고 한 번에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건 위법이죠. 불법이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의 탑재량을 넘겨 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면 메소드 오버로딩은요, 하나의 메소드 이름에 여러 개의 구현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이와 같이 플러스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int a와 int b 두 개의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플러스 메서드 명처럼 더해가지고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정수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int 형식의 매개 변수와 반환 형식을 갖고 있는 플러스 메소드만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더블 형식을 지원하는 버전도 추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플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해야 하는 메소드는 플러스 더블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메소드 오버로딩을 사용을 하면 플러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메소드 이름에 여러 개의 구현을 올리는 것이 바로 메소드 오버로딩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은 메소드명은 동일한데 데이터의 개수, 매개 변수의 개수, 그리고 타입